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연전연승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암살 시도도 일단 이겨냈고, 예, 생존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 뭐 뉴욕주에서 유죄 판결 받기는 했지만 오히려 지지율에 탄력이 됐고, 그 다음에 토론, 1차 토론, 조 바이든하고의 1차 토론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지금 사실상 끝났다, 게임이 끝났다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정치 농객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야지. 11월까지 살아있어야 당선이 되는 거지.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하면은 뭐 끝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당선인 신분으로도 항상 걱정이 되고 대통령이 된 이후로도 걱정이 되는 인물이다. 기득권 진영이 워낙에 싫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항상 이제 트럼프 보면 불안했어요. 유세장 보면은 야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안전할 수 있을까? 물론 뭐 금속 메럴 디텍터, 금속 다 이제 테스트를 하겠죠. 예? 메럴 디텍터를 통해서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하지만 이번 이슈만 놓고 봐도 충분히 그 130야드밖에 거리가 안 됐거든요. 그럼 충분히 이렇게 볼 수가 있었을 텐데 특히 옥상 위에 누가 가는지는 이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고 누가 올라가면 총격으로 쏴도 돼요. 그게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다. 예. 근데 그거 올라가는 걸 가만히 보고 앉아 있었고 매튜 크룩스가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또 하나의 승리를 거뒀는데요. 암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부담이었던 사법 리스크 마저 일부 지금 털어내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남부법원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 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자택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이건 트럼프 진영 쪽에서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던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면은 기밀 해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오면은 그건 즉각 기밀 해제라고 과거 빌 클린턴 양말 사건이 있었거든요. 삭스 스캔들. 그 빌 클린턴이 퇴임 이후에 집에 가져간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밀 유출에 해당되느냐 아니면은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지고 나간 순간에 대통령이었잖아요. 어쨌든 이걸 수집하고 그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기밀 유출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되느냐. 저는 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고 봐요. 대통령이면은 그 어떤 기밀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그 권한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지고 나간 순간 그냥 그게 자기까지 되는 거예요. 개인 소유물이. 그래서 이거 트럼프 진영 쪽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과거 메인스트림 미디어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빌 클린턴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근데 트럼프가 그 대상이 트럼프일 때는 항상 불리하게 해석하는 게 메인스트림 미디어죠. 그래서 스미스 특검은 법무장관이 임명했지만 캐넌 판사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는 식으로 헌법 임명권 조항을 해석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요. 또 이 사건은 트럼프가 기소된 다른 사건에 비해 혐의가 뚜렷하고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뭐 이거는 어차피 그리고 얼마 전에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면책 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상 끝난 케이스다 이렇게 많은 법조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캐넌 판사 같은 경우 오른쪽에 계신 분 캐넌 판사는 트럼프가 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임명했고요. 어쨌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뉴욕타임스는 캐넌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 시절 이래 독립적인 검사 임명 절차 적법성을 인정해온 이전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당연히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56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재선 이후 줄곧 민주당 편 들었던 그런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민주당 대선 후보하고 트럼프, 민주당하고 뉴욕타임스는 그냥 같이 가는 한 배를 탄 그런 운명에 있는 그런 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정론지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1956년 이후 쥐어장창 그냥 민주당 대선 후보만 지지하고 그 칼럼니스트들 봐도 싹 다 그 컨서버티브 띵커 한 명 찾기가 힘듭니다. 보수 생각을 지닌 그런 라이터, 기자나 칼럼니스트 보기가 힘들어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없어요. 한 명도. 사실 브렛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기후변화 반대하는 그 정도인데 그 사람도 never Trumper, 안티 트럼퍼라서 그 고용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그 호응하고 그날 구독자 6% 떨어졌어요. 참고로. 그래가지고 사과 편지 돌렸죠. 뉴욕타임스가 아니야. 우리 그렇다고 우리 갑자기 보수 언론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언론들이 이런 주장을 할 때 그 배경을 아셔야지 큰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퇴임 후 국방기밀을 불법으로 자택으로 가져가 보관하고 정부 회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이제 2023년 6월 기소가 됐고, 그 트럼프가 형사 기소된 사건은 이 건을 포함해서 모두 4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난 1일 보수의 연방대법원 6대3이죠. 보수의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적 행위는 형사 기소로부터 면제를 받는다고 판결해서 트럼프가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그런 행위들이 면책 특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판결을 사실상 내린 거나 마찬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 연방 대법원이. 자, 트럼프는 그래서 SNS에서 자신의 다른 기소권들을 나열하고선 플로리다는 첫 단계일 뿐이고 모든 마녀 사냥을 신속히 기각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특검이 과연 항소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항소하면은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킬시킬 것 같아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심슨스가 과거 트럼프 당선 예상했다. 뭐 각종 예언 제 원모론 통해서 그 전에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리사 심슨이 정치 무대에 뛰어들었는데 이 리사 심슨을 총기로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를 뺐어요. 지금 심슨스 에피소드. 팍스가 이제 뺀 거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A gunman on a rooftop in the Simpsons episode, Lisa the Iconoclast. 저 에피소드에서 이제 이렇게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토마스 매튜 크루스가 트럼프를 겨냥한 것처럼.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사가 이제 그 발트 심슨 여동생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정치 무대에 뛰어들어서 아마 대통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슨스에서 저도 심슨스는 시즌 1 때 몇 편만 봤어요. 근데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볼 때 옛날에.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즌이 뭐 한 30개 시즌이 된다고 그러죠. 30시즌.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rateful Defiant Trump recounts surviving surreal assassination attempt at rally. I'm supposed to be dead. 나는 원래 죽었어야 됐다. 트럼프가 이제 그 마이클 구드윈, 뉴욕 포스트 기자 마이클 구드윈하고 통화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 트루스 소셜에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처음에는 비밀경호국한테 감사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준 거다. 비밀경호국 그 보안, security 디테일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트럼프가. 그래서 좀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킨 거다. 이렇게 비밀경호국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표현한 거는 비밀경호국 그리고 경찰들, 그때 지역 경찰들, 펜실베니아, 버틀러 경찰국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어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I shouldn't be here. 이게 뉴욕포스트 1면이죠. 예, World Exclusive First Interview. 예, 전 세계에서 최초 단독 인터뷰. 마이클 고든이 한 겁니다. 뉴욕포스트.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은 더 오를 거예요. 후원금이 이제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캠프 쪽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크릿 서비스, 비밀 경호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비밀 경호국 측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고 로컬 경찰 잘못이다.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로컬 경찰이 문제였다. Says they were tasked with securing property surrounding Trump's Pennsylvania rally. 트럼프 유세 때 그 건물들을 담당하는 거는 비밀 경호국 쪽이 아니라 그거는 로컬 경찰 쪽이었다. 근데 로컬 경찰 쪽이 제대로 그걸 확인했는지 그걸 책임지는 것도 사실 비밀 경호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밀 경호국 그 총책임은 비밀 경호국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로컬 경찰들도 잘못했지만 특히 이제 그 옥상에 그 매튜 크룩스가 있는 걸 봤대요. 경찰 한 명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근데 매튜 크룩스가 총을 겨누니까 그 오피서한테 그 경찰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대처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 바로 이제 총을 쐈다고 그럽니다. 매튜 크룩스가. 그러니까 시간이 내가 얼마 없구나 하고 트럼프를 향해서. 근데 그때 좀 더 대처를 다르게 좀 빨리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좀 숨는 척하다가 다시 올라가서 총격범을 죽이든지 뭐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른 그 대응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뭐 hindsight is 2020라고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게 이제 그 시력 2.0 된 것처럼 다 훤히 선명하게 보였다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순간의 기지를 이렇게 발휘하지 못한 그 경관 아쉽습니다. 예.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거리가 400피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29m? 아마 129m 정도 거리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단상에 그 연단하고 트럼프가 연설했던 그 연단하고 총격범 거리가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플 소총을 AR-15 소총을 사용해서 이렇게 저격을 했다고 그러고요. 트럼프를 상대로. 그래서 트럼프는 오른쪽 귀 맞았고, 예, 그리고 Secret Service Snipers, 비밀 경호국 스나이퍼들이 그 토마스 매튜 크룩스 얼굴을 날려버렸습니다. 예, 날려버렸어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 주가 지금 이제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번 주 내내 열리는데요.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목요일에 이제 끝나는데 목요일에 이제 연설할 걸로 그렇게 수요일에 연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근데 오늘도 어쩌면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래요. 트럼프가. 그리고 참고로 오늘 부통령 후보도 결정이 됩니다. 지금 월요일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때 연설 때 굉장히 이제 좀 좀 셌다고 그래요. 그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를 원래 이렇게 설파하려고 그랬는데 작전을 바꿔서 통합 메시지 담은 그런 연설로 지금 연설문을 고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써 있죠. Trump changing GOP convention speech to stress importance of unity after Pennsylvania rally shooting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트럼프 7월 14일에 그 원래 총 맞은 다음에 연기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그래요. 측근들이. 근데 트럼프는 강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 총격범 때문에 내 스케줄을 바꿀 수는 없다. 공화당 스케줄까지 바꿀 수 없다. 뭐 전당대회도 좀 미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안 된다. 그렇게 트럼프가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비췄고 바로 다음 날 14일 총 맞은 다음 날 위스콘신주 밀워키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보이죠? 맨 밑에서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 모습. 트럼프 포스 에어라고 그러죠. 저 비행기로 도착. 그 밀워키 미첼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그러니까 밀워키 미첼 국제공항 도착한 모습이에요.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공화당 전당대회가 이제 그 피슬 포럼 플라자에서 열리는데요. 밀워키 경비가 벌써 삼엄합니다. 예. 저는 또 시도가 있을 거라고 봐요. 트럼프를 향해서 암살 시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쪽 진영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고 저는 론 wolf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토마스 매튜 크룩스 혼자만의 그런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밀 경호국 뭔가 이상해요. 이번 건을 보면은 예. 지금 뭐 민주당 진영에서도 총체적인 실패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으니까.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예, rooftop where gunman shot at Trump was identified as a security vulnerability before rally. 그러니까 이미 유세하기 전에 총격범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총을 쏘았던 그 지역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을 안 했다는 게 웃기다는 겁니다. 거기 누가 올라갈 때 바로 죽여버렸어요. 바로 죽였어야죠. 근데 stand down 명령을 전 받았다고 봐요. 비밀경호국에 누구인지 비밀경호 국장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 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전 받았다고 봅니다. 예. The two sources told NBC News that the Secret Service flagged a building near the rally site as a security concern. Investigators will be scrutinizing how a gunman was allowed to scale it. 처음부터 굉장히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거기 올라간 것 자체 그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올라가게 어떻게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조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